그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지하철 타고 오면서 잠깐 몇 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 인간이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동의보감, 황진애경 등 처방 공부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요? 다 읽으면 좋은데 환자 볼 때는 피오라인가요? 네, 뭐든 보면 좋습니다. 뭐든 보면 좋습니다. 뭐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황진애경은 제가 황진애경을 텍스트로 하는 이유가요. 황진애경은 안에 직접적으로 처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유추하는 힘을 기릅니다. 유추. 사고를 유추하는 힘을 길러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임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럴 것 때문에 보는 거지. 거기에 처방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거기 내용에 처방이 다 들어있지 않냐. 약재가 없을 뿐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 금계진언론 지금 책으로 보면 아직 세 줄도 안 나갔습니다. 몇 주째 세 줄도 안 나갔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우려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안에서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의 조건을 그 책에 있는 음양이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안 하고 제 나름대로 그 조건을 생각을 하니까 확실히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체에 물이 많아야 됩니다. 물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이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 보면 피부 만져보면 보들보들하니 촉촉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베이비 로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 건강한 애들 보면 그 다음에 그 애들 얼마나 활발합니까? 더위도 많이 타는 이유가 그 에너지 때문이죠. 활발한 에너지 때문에. 그처럼 그 조직체를 수분도 많게 활동력 있게 에너지 있게 만드는 게 이제 건강의 조건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진찰하는 법은 이제 그러면 환자를 우리가 진찰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무슨 책에 막문문제라 그런 거 말고 제 나름대로 이제 저의 언어로 해석을 하기로 방향성을 파악하라. 이 지금 병이 위로 올라가고 있느냐, 밑으로 가고 있느냐, 안으로 모이고 있느냐, 바깥쪽으로 자꾸 퍼지고 있느냐, 아니면 상하가 분리되었느냐, 이런 거를 방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기운, 즉 기운의 흐름의 기운의 그 방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을 쓸 때 이 약을 뭐 나름대로 병리를 해석을 쭉 해가지고 처방을 하시지만 후세방이든 뭐든 하시지만 이 약이 들어가서 소화에 방해가 되진 않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이 약을 씀으로써 보니까 환자를 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뭐 있냐면 대변이 잘 나야 됩니다. 약을 먹었는데 대변이 안 나간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고 대변이 잘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약을 먹고 피로가 덜해질 것인지. 피로라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홍삼 얘기했는데 기운을 자꾸 해가지고 이제 피로를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혈이 많이 소모돼도 혈허해도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지면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육미, 사물탕 필요합니다. 이런 보음제와 이 보혈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로를 전부 다 기운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피로는 오히려 습기의 문제도 엄청 많습니다.
백출, 반화 이런 거 써서 텍사 이런 거 써가지고 피로가 싹 풀어지기도 합니다. 복령. 그래서 면역력의 홍삼 이거 깨 부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이게 단합되어서 홍보를 하느냐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가 글을 하나 봤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요거는 같이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앗을 흙 속에 파종하고 물을 주면 씨앗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한다. 적정 온도와 수분이 유지되면 씨앗은 점점 부풀어 오른다.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의 양수막 안에서 자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껍질을 터뜨리고 싹을 틔운다. 이때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환희를 느끼는 순간이다. 싹을 틔운 작물은 스스로 호흡하기 위해 가장 먼저 뿌리를 생성하고 수분을 흡수한다. 그 다음 줄기를 키우면서 떡잎이 나오고 본잎이 만들어지면 작물로서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갓난 아기가 100일을 지나고 돌이 되면서 걸음을 시작하는 순간이다. 참,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 사람 병의 어떤 상태와 참 볼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린 뿌리가 활착하고 호흡을 통해 성장을 잘 하려면 뿌리를 내린 흙에 공극이라는 흙 알갱이 사이에 있는 빈틈, 흙에 공극이 충분해야 한다. 흙을 긁어주고 씨앗을 파종하는 일이나 모종으로 키울 때 육묘용 상토를 쓰는 이유도 산소와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극이 충분한 흙과 그렇지 못한 흙에서 씨앗 발화율은 차이가 있으며 생육 상태도 다르다. 자, 요 내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생각나는 거 없나요? 춘승장하 했죠. 장하승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에 공간이 충분해가지고 물이 싹 들어왔다가 물이 금세 쑥 빠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공간이 없으니까 물이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들어와도 빠지지 못하면 물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썩습니다, 뿌리.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흙을 긁어주고 그 다음에 육묘용 상토를 쓰는 거, 이게 장하승동, 습기를 제거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소통과 영양 공급, 음평 양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양 공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통이 얼마나 시키느냐, 얼마나 공간을 공간을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많이 주면은 공극은 물로 채워져서 산소 부족으로 어린 뿌리의 성장에 좋지 않다. 겉흙이 말랐을 때를 기준으로 조금씩 천천히 주는 것이 좋다. 겉흙에 수분이 남아있다면 물을 주는 것은 아껴야 한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웃자라거나 과습으로 녹조류의 이끼가 겉흙에 생겨나면 생육장애를 겪는다. 즉 썩는다 이 말이죠. 뿌리가 활착되면은 뿌리를 내리는 아마 고인 것 같아요. 뿌리털은 흙 속의 수분을 흡수한다. 이때는 물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삼투압 현상의 작용을 받는다. 뿌리 속 수분의 농도는 흙 속보다 높아서 수분은 뿌리털을 통해서 흡수되며 유기물에서 분해된 무기질 양분도 함께 이동한다. 자, 제가 이거를 보고 뭐를 떠올렸냐면
아, 이거 수승화강이다. 우리 인체, 우리 조직도, 모든 조직도 그렇지만 하초에 내려갔던 수분들이 상부로 전부 공급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 이 뿌리에서 흡수되는 삼투압에 의해서 뭔가 이래 조직계에서 그래 되는구나. 영양 공급이 그렇게 되어서 이 조직체로 공급되는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이게 소통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흑석의 농도가 더 높아서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말라 죽는 염류집적 현상은 실제로 존재한다. 주요 원인은 오염된 흙에서 발생하는데 화학 비료의 과잉 사용과 단작 중심의 농사, 그리고 비닐하우스 재배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거 뭔가 비슷한 거 없습니다. 당뇨, 아니면 신장질환들. 자꾸 이제 거기 찌꺼기들이 고이는 거예요. 고이면 오히려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정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거나 하면 정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집니다. 진액이 상당히 부족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관절들도 오래 붓거나 하면 전부 다 그 영양분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정에 관련된, 혈에 관련된 약을 쓰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장하승동을 제가 여기서 느꼈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 위로 올려 보낸다. 이때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과는 반대로 물을 위로 올려 보내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를 뿌리압이라고 한다. 그러나 뿌리가 병원균에 감염이 되었거나 선충과 곤충의 공격으로 뿌리가 상처를 입으면 뿌리압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결국 물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작물은 서서히 말라 죽는다. 자, 밑에 거를 읽어보시고, 이처럼 이 내용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또 있어. 자, 물이 부족하면은 기공을 닫고 물을 밖으로 보내지 않고 조절을 한다. 이제 뭐 인체가 물이 부족해지, 즉 우리 표현으로는 조해지면 이 말이죠. 작물은 잦은 물가뭄을 겪게 되면은 영양과 생식 성장에 장애가 발생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도 부실해진다. 하지만 가뭄으로 축늘어진 작물에 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갈증을 느끼는 만큼 한 번에 많은 물을 흡수하다가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뿌리가 물에 잠기게 되면 호흡 곤란으로 생육이 불량하거나 우짤할 수 있다. 뭐 얘기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조할 때에는 이렇게 또 된다. 요거를 건조해지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막히는 거죠. 막히기도 하고 되는 거다. 그걸로 해서 지난 시간에 장하승동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오늘 할 거 동승장하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약 좀 먹고 하겠습니다. 아우, 맛있다. 자, 동승장하, 동승장하가 아니죠. 겨울이 여름을 이긴다. 이 글 그대로. 조금 먹었는데 갑자기 목에서 목소리가 좀 구기자하고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가? 자, 동승하, 겨울이 여름을 이긴다.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이 물을 이길지, 물이 불을 이길지. 네. 겨울이 여름을 이긴다. 이 일상생활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여름인데 날씨가 춥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여름인데 날씨가 춥다. 여름일 때는 더워야 됩니다. 더워야 이 만물이 확실하게 자라죠. 자라야 가을에 추수를 해서 거두어가지고 씨앗에 저장을 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약효는 목구멍을 넘기는 순간부터 바로 나타나는 걸까요? 궁금해서요. 소화 흡수되기 전에 김이라는 게 있겠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통 30분인가 15분부터 나타난다고 그, 그 실험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자, 양기가 과잉 소모되었을 때,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원래는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에, 이게 그게 이 애니메이션이 깨져가지고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양기가 우리가 이제 엎드릴 때 너무 과로를 했어요. 너무 썼어 에너지를.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한기를 느끼고 고리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옛날에 또 이 얘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여름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때는 등산 초보였어요. 등산을 갔는데 등산 초보니까 장비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동화에 책가방 메고 반바지 입고 그래 올라갔는데요. 지금 그때 계산해 보니까 10시간을 걸었습니다. 완전 떼양볕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는 분이 여름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야 된다. 이 얘기에 저는 떼양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이 되는 순간 저는 탈진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더워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기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그때는 그 순간적인 거고 또 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열기가 더운데도 한 번씩 오싹오싹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한의원을 할 때 참 잘해볼 거라고 온갖 작업을 다 했어요. 뭐 일러스트레이터까지 뭐 온갖 미친 짓을 다 했습니다. 한의원을 하기 위해서 PPT 만들고 미쳤지. 지금 제가 환자가 보지도 않는데 그걸 왜 만들어? 저는 좋다고 그 PPT로 설명해주고 했는데 환자는 PPT 본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비추입니다, 비추.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에 작업하고 해서 계속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어요. 잠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때 술도 좀 먹고 에너지 어느 순간 예. 그 전에 한 번 더 했구나. 군의관을 갔습니다. 군의관을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상상 못 하시겠지만 제가 몸무게를 20kg를 뺐습니다. 85, 86 나가는데 66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기간이 한 3개월? 3개월 걸리는데요. 너무 이제 배 왕자도 좀 생기고 너무 그때 사진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도 병원에 수련할 때도 4년 동안 수련할 때에도 반팔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항상 반팔만 입고 다녔어요. 내 가운은 오직 반팔. 그런데 그렇게 20kg를 뺀 순간 추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추위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때 이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거를 여러분들 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골이라고 하면 굉장히 드문 질환으로 알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골이라는 걸 이제 사전상 해석을 해보면 뭐 다른 것들은 쭉 빼고 빨간 줄만 보면 상기, 기운이 가만히 있다가 위로 치솟는 거, 위로 거스르는 거, 거스르는 것부터 여기 보면 흔들리고 냉증 이런 겁니다. 냉증까지 이 모든 기운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이게 다 골입니다. 골을 치료하는 약은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꼭 양기를 어떻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골이라는 것을 확대해서 하면 부자를 쓸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 골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 지금 목소리 촉촉해지고 있네요. 그래서 기운이
거스르는 거와 함께 차가워지는 거. 이럴 때 전부 다 이 부자를 쓸 수 있습니다. 동승하를 좀 재미난 거 없을까 하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하얗게 불태웠다. 처음에는 과로로 인해 가지고 이 기혈을 많이 쓰니까 허열이 생깁니다. 덥습니다. 갈증도 나고 막 덥습니다. 여러분들 태양빛에 일해보세요. 뭐 갈증이 나가지고 찬물 계속 먹고 싶고 그렇죠. 그 일을 반복하면 사람이 점점점 살이 빠지면서 식어갑니다. 추위를 탑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열을 많이 느끼지만 오래 하면 살이 쪽쪽쪽 빠져가지고 점점점 식어갑니다. 하얗게 불태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다이어트 얘기했죠. 다이어트 부작용입니다. 대사작용이 떨어지거든요. 과도한 다이어트는 머리카락이 빠진다. 정이 부족해지는 그런 거죠. 장하는 힘도 약해지고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된다.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갑상선 기능이 뭡니까? 열발생 대사 촉진. 네,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은 열발생 대사 촉진. 자, 다 같이 열발생 대사 촉진. 그러니까 열을 발생하고 대사를 촉진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차집니다.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과도하게. 그 다음에 가슴이 집중적으로 마른다. 참 안타깝네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글 적혀 있는 겁니다. 저 성 비하 발언 아닙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간신에는 간장, 신장 수치가 떨어지고 저혈당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호르몬, 자궁 같은데 해서 월경, 불순, 성기능 장애, 불임, 이게 정부족이죠. 혈부족, 정부족. 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점점 이게 뭡니까? 차지고 영양분이 없어지죠. 몸 안에 저장해야 될 이 에너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동승합니다. 겨울이 여름을 이긴다. 왜?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동승하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심한 과로 후에 체중 감소. 여러분들 목소리 변하는 거 느껴지시죠? 체중 감소, 무리한 다이어트 후에 부작용. 이런 때 탈모, 생리불순, 골다공증 위험, 기초대사량 부족. 제가 다 겪어봤습니다. 딱 그때 다이어트하고 여기에 오더라고요. 더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제 군의관 있을 때 양방군의관 10명, 치과군의관 1명, 한방군의관 1명, 총 12명이 있었거든요. 양방군의관들은 다 프로페시아 먹더라고요. 머리 다 뿌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먹던데요. 정혈 부족, 양기 부족이다. 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수족냉증이죠. 손발이 찬 거. 물론 수족냉증을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막혀가지고 되는 거 사역상 같이 막혀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막히냐 이겁니다. 약해지니까 막히는 겁니다. 사역산 쓰는 것처럼 양호로 이 수족냉증이 오죠. 결국 양기가 약해져서 나타납니다. 막혀서 그런 경우는 열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어디로 가냐면 환자분이 호소를 하니까 자꾸 잠이 안 오고 얼굴이 붉어지고 하니까 이 열의 포인트를 두는데 차지는 거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차지는 거. 그만큼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열은 가만히 안 있고 그렇게 막 하는가? 맞다. 이게 갱년기도 그렇습니다. 갱년기 자기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막 이 애들 싸우고 이래 있는데 이런 상황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가는데 총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화가 났는데 이 막 지금 봉사 장님 흉내를 내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약하거든.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망동하는 그 세퍼드입니다. 세퍼드. 근데 왜 여기서는 망동하지 않습니까? 약해가지고 그래요. 오그라드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만약에 이 양기 힘이 좋다면 움츠러들 리가 없습니다. 쫙 펼쳐져가지고 쫙 펼쳐져 있는데 왜 망동을 합니까? 조이니까 망동하거든요. 열이 왜 상부로 갱년기 때 왜 상부로 자꾸 옵니까? 조이니까 그렇습니다. 조이니까. 그거를 단순히 근데 갱년기 해놨네. 그래 내가 안 할 리가 없어. 갱년기, 홍조, 발한,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이게 전부 열증이죠. 근데 이제 우울증 이게 나타납니다. 우울증 같이 관절통, 건조증, 족냉 나타납니다. 족냉.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우린 전부 다 이런 데에만 자꾸 시선을 주는데 요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하, 이걸로 인해서 몰려들었구나. 요 위로 몰린 거구나. 양기가 약하다 보니까 완전히 전체 상하사방을 꽉 채울 수 없으니 조금 부족해지니까 한쪽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약해진 겁니다. 한증과 열증이 공존하는데 정상적일 때는 한열이 섞여서 나타나지 않지만 양기와 음기가 약해지면 양기는 위축되고 음기는 안정되지 않으면서 한열이 분리되어 가지고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승하라고 하면 제가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양기를 과잉되게 썼을 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부자, 육계, 건강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아직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기운에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감과 함께 보기 위해서 오수유 같은 거, 부자, 육계, 건강과 함께 황령 같은 거, 부자, 육계, 건강과 함께 시효 같은 거를 같이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약해져서 그래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재의 구성도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런 개념이 제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고 응용을 하게 됐을 때에는 저도 예전에 갱년기 때 시오를 많이 쓰고 했어요. 왜? 환자는 덥다고 하니까. 그런데 숨어있는 이야기를 알고는 부자를 더 올리 쓰기 시작합니다. 미쳤지 내가. 부자를. 왜 이 사람 한 돈만 두 돈을 써? 열이 나 죽겠는데. 원인을 잘 알면 그래 됩니다. 거기에다가 오수유와 황령과 시오 같은 걸로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잘 배치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이 시간에 자 이러한 상황에 자 오늘은 조금 출석률이 저조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고 가야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동승하라고 하는 이 상황을 자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런데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 약들을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야? 벌써? 네,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야? 미래에서 왔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사인, 초두구, 백두구, 초가, 사삼, 향부자 이런 것처럼 향기가 있는 약을 쓰는 거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O, X 해보겠습니다. 일단 X 한 표. 자, 다른 분들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OX O냐 X냐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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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O냐, X냐. 자, 여러분들 멍 때리고 있으셨죠? 자, 경미 X, X가 좋습니다. X. 자, 우리 친구한테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으니까. 자, 일단 두 분 나왔으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너무 따라하는데? 이 약간, 이거 컨닝 아닙니까? 일단은 X 내표.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황입니다. 타이밍. 그래서 O라고 했다고 해서 맞고 X라고 해서 틀리고 아니면 반대로 그게 아닙니다. 비록 어떤 대전제가 있지만 그 상황이 오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틀리다 맞다가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제가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양기가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서 순간적으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안에 열이 갇히게 됩니다. 내 양기가 펼쳐지지 못하고 갇히게 되는 이 상황에 향기를 가지고 흔들면 안 좋습니다. 열을 바람 불어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거를 만약에 이 한열이라는 게 분리되어서 나타난다고 봅시다. 위로는 열이 뜨고 아래쪽은 차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중초가 문제되어서 그렇습니다. 중초가 위에 있는 그 양기가, 심장의 양기가 아래로 못 내려가는 경우예요. 왜 사장님 말을 부하 직원이 못 알아들을까요? 아무리 사장이 열심히 하고 해도 중간에서 잘못해서 그렇지. 중간 사람을 조져야죠. 부사장을 조지고 부장을 조져야지.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갱년기 같은 경우에 아니면 갑상선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중간에 습기가 자꾸 끼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게 조금 써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거 조금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이 성정 자체가 긴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 향기를 가지고 조금 사삼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펼쳐주는 것도 조금 향부자 같은 걸로 조금 기운이 갇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조금 펼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지금 양기가 소모가 많이 돼가지고 위축이 됐는데 흔들어봐요. 또 일을 시켜. 더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제. 이거 사실은 이거를 같이 해버렸네. 그래서 이 소화제는 쓸 일이 있습니다. 소화제. 자, 그러면 안 한다니까 소화제. 자, 인삼황기 당산같이 보기제 쓸 일이 있을까요? 혹시 그게 온가요? 보기제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O, X. 동승하. 이 에너지 양기를 소모를 많이 해서 그게 양기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양기가 소모가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이 기운이 갇히면서 지금 어떤 안에서 열이 갇히는 그런 경우에 인삼, 황기, 당삼과 같은 오 나왔습니다. 오 한 명 나왔습니다. 오 한 명 나왔습니다. 오 두 명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잘한데. 자, 오 두 명 나왔습니다. 자, 소화제 많이 쓰면 소모합니다.
당연히 많이 쓰면 그렇습니다. 많이 쓰면. 예, 세라라고 하면 됩니까? 예, 세라님, 잘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뭐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까? 소모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에너지 가만히 있으면 많이 써지나요? 많이 움직였죠. 많이 움직였습니다. 기어를 엄청 소모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양까지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O일 것 같죠? O일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방금 했지만, 뭐 이렇게 하려 했네요. 했지만,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황. 그래서 이 열에 의해서 이 열이 갇히고 이 양기가 위축이 되는 경우에 인삼이라든지 당삼이 다 좋죠. 근데 갇혀 있을 때 환기가 과연 좋을까요? 자꾸 긴장하고 갇혀 있을 때 환기가 좋을까요? 소모되었다고 환기는 더 갖추는 약인데.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동승하라고 해서 다 갇히는 건 아닙니다. 동승하라 해서 다 갇히는 건 아니고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이것처럼 그 상황을 잘 보셔가지고 그 타이밍에 잘 맞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숙지왕, 당기, 천궁, 작약, 구기자, 노경, 육종용, 노경 같이 보혈, 보정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죠. 기혈을 소모를 많이 했으니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너무 장하는 의미가 아닌지, 너무 수렴시키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봐가며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종용은 너무 장하는 약 아닙니다, 여러분. 육종용 그냥 정혈을 축축하게 보충하는 약입니다. 수렴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황년, 대왕, 황금, 시호처럼 찬약. 근데 이거는 다 나왔는데, 그죠?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할 때 찬약을 쓸 경우가 있다 라고 했죠. 왜? 열이 소모되다 보니까 겨울이 승해졌습니다. 겨울이 승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여름입니다. 여름이 아무리 찼다고 해도 한겨울같이 영하 10도가 아닙니다. 아직 여름입니다. 그래서 그 열기를 봐야 됩니다.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불면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찬약을 써야 되죠. 그래서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주약은 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보조제로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 건강 6개는 제가 했고요. 마지막으로 발한제, 마왕, 소엽, 현계, 강할, 독할처럼 발한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보겠습니다. O, X. 자, 내 양기를 소모를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차져서 위축이 됐습니다. 땀 흘려서 조금 기운을 펼쳐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은 다음 시간에 공개합니까? 소라쌤 이제 능구렁이가 다 됐네요. 그러면 O도 되고 X도 되고 타이밍 완전 능구렁이가 다 됐네요. X 그래 이게 하나씩 해야지 나도 내는 사람이 재미가 있지. 자, 소라쌤 X 나왔습니다. X 여기다 소라쌤 한 표. 소라쌤 그러면 이게 수업 진행이지 맥이 빠지잖아. 네. 자, 저도 할 말이 좀 약간 지적질, 사람 제일 좋아하는 지적질 아닙니까?
성철님 고맙습니다. 자, 이 발화는 뭡니까? 표에 사기가 있어야 사기 있는 거를 이제 바깥쪽으로 몰아내는 치법이 이 발환법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지금 소모를 많이 했습니다. 소모를. 이 발환을 시킨다는 것도 단순히 땀을 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진액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환을 많이 시키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양허해진, 망양증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양기가 소모가 많이 됐는데 발환을 쓴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까 소라쌤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 경우에 표증이 안 생기나요? 생깁니다. 자꾸 몸이 찌뿌둥해. 자꾸 찌뿌둥해. 양기가 떨어져가지고 피부에 찌뿌둥한 게 붙어 있어요. 관절들도 좀 안 좋고. 이럴 때에는 조금 발환을 시켜야 됩니다. 게지라든지 강활, 독할 이런 것처럼 좀 시켜야 됩니다. 마황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되지만 발환을 과하게 시키지 않는 그런 것들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그 사상의학을 보면 사상의학 이재마 선생은 처방이 보면 표증약과 리증약을 동시에 참 많이 썼습니다. 이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리증을 치료하는데 리의 병을 치료하는데 표의 어떤 그거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표의 병을 치료하는데 이의 그 약들도 응용해서 왜냐하면 항상 같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디에 그 포인트를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동승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오늘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원래는 니체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유튜브 그게 안 돼가지고 자 이제 니체의 내용이 거의 다 돼갑니다. 기운이 갇혀있는 경우 보기약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안 했는데요. 기어하면서도 기운이 갇혀 펼쳐지지 못하는 경우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람이 결국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약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가 아니고요. 기혈 소모를 상당히 많이 해서 결국 양기가 소모된 거기 때문에 보기약이 필요합니다. 보혈약이 필요한데 보기약도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삼과 당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삼은 전부 다 기운을 바깥쪽으로 펼쳐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쓰기 좋죠. 어차피 기운도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갱년기가 와서 자꾸 가슴이 불안불안해지고 사람이 자꾸 피곤해지는데 긴장이 자꾸 되고 자꾸 잠이 안 오고 이런 경우에 환기 같은 약을 환기는 기운을 보충하면서도 표를 닫아주는 약입니다. 표를 닫아주는 약. 방향이 안 맞죠. 자꾸 이제 이 기운이 자꾸 들뜨는 그런 경우에 환기 같은 약으로 기운을 펼쳐주면 기운을 닫아주면 더 깝깝해집니다. 그래서 불면이 더 온다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삼 아까 이제 보기약을 쓰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이 기운이 자꾸 들뜨는 경우에 상하불기가 되어서 기운이 들뜨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핵심은 보기가 핵심이 아니거든요. 보양이 핵심이고 상하를 소통시키는 게 핵심인데 이 인삼이라는 거 보기약으로 자칫 잘못하면 기운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상기를 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삼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성정에 따라서 긴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긴장하고, 그런데 발은 시리고 얼굴은 열이 나고, 그런 경우에는 환기 같은 게 조심해야 되겠죠. 적절한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사람을 봤을 때, 그 환자와 상담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긴장을 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고 하는 경우에 딱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환자를 봤는데 왜 저래 멍청하지? 눈이 왜 저래 풀려있고 티미하고 내가 말하는 대답에 왜 이렇게 둔하게 대답하지? 이건 찌꺼기거든요. 그런 것도 환기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